여러분, 돈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외치며 탄생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크립토 시장은 사뭇 다릅니다. 정치가 금융을 만나고 팬덤이 유동성을 만드는 시대, 바로 폴리티파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그 중심에 서 있는 USD1입니다. 단순히 1달러의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제도권 금융과 강력한 정치적 브랜드를 등에 업고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혁신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위험한 중앙화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USD1이 그리는 큰 그림과 그 뒤에 숨겨진 리스크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USD1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리고 가겠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 다 빼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관들을 위한 디지털 달러 수표입니다. USD1은 기본적으로 1코인이 1달러에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USDT나 USDC와는 타겟이 조금 다릅니다. 이 코인은 태생부터 기관 투자자, 대규모 거래, 그리고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세틀먼트를 위해 설계된 일종의 VIP 전용 계좌와 같습니다. 작동 원리는 아주 정석적입니다. 여러분이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T빌스를 맡기면 그 가치만큼 USD1을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1대1로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글로벌 스탁 기업인 빛고 트러스트가 관리합니다. 즉, 내 돈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신뢰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통해 해소하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USD1을 이해하려면 기술보다는 내러티브를 봐야 합니다. 바로 정치와 금융의 결합, 폴리티파이입니다. 기존의 화폐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였다면 USD1은 지지자들에게 충성심의 증표이자 경제 생태계로 들어가는 입장권 역할을 합니다. 나는 이 정치적 흐름을 지지한다는 것을 코인 보유로 증명하는 셈이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마케팅 효율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코인 프로젝트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하지만 USD1은 이미 구축된 강력한 팬덤과 인지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결국 USD1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도구로 삼아 미국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USD1이 가진 진짜 야망입니다. 시장의 기존 강자 USDC와 비교해보면 그 성격이 더 명확해집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보죠. USDC가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깔끔하고 조용하지만 조금은 지루한 월스트리트 엘리트라면 USD1은 화려하고 대중적이며 강력한 팬덤을 몰고 다니는 슈퍼스타와 같습니다. USDC는 골드만삭스 스타일의 신뢰를 팝니다. 반면 USD1은 아메리카 퍼스트 같은 정치적 후광과 브랜드 파워를 팝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기술이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강력한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가졌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팬덤,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USD1의 시가총액은 무려 50억 달러, 약 7조 원에 돌파했습니다. 출시 1년도 안 돼서 달성한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조금씩 사서 올린 걸까요? 아닙니다. USD1의 성장 방식은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부다비의 투자회사 MGX와 바이낸스의 20억 달러 투자건입니다. 이런 거대한 기관 간의 딜에서 결제 수단으로 USD1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굵직한 큰손들의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에 USD1을 강제로 흐르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단숨에 전체 암호화폐 20위권, 스테이블 코인 탑4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딜 주도형 성장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성장이 빨라도 안정성이 없으면 모래성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 이후 우리는 담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배웠죠. USD1은 이 부분에서 아주 보수적인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준비금은 100%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 T빌스로만 구성됩니다. 위험한 회사채나 코인을 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자산들은 발행사가 아닌 빚고 트러스트가 별도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매달 제3자 회계법인이 금고에 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어테스테이션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USD1은 스스로를 기관급 투명성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적어도 담보의 건전성 면에서는 흠잡을 곳 없이 교과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USD1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가지고 있으려고? 아닙니다. 돈을 불리기 위해서입니다. USD1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생태계의 기축 통화입니다. 이 코인을 WLFI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거버넌스 토큰을 보상으로 주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쓰이거나 부동산 같은 RWA, 실물 연계 자산 상품에 투자하는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 전략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이자 농사, 일드 파밍 수요를 흡수해서 들어온 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락인 것입니다. USD1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고수익을 쫓는 투자자들을 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SD 달러는 기관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최근 행보를 보면 일반 대중에게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빗이라는 결제 앱과의 파트너십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탭투페이 기능을 이용해 USD 달러로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의 가장 큰 장벽인 불편함을 없앤 것이죠. 또한 문페이를 연동해서 복잡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신용카드로 바로 USD 달러를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관들에게는 발행하고 상환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제로피 정책을 씁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문턱을 낮춰서 실생활 결제와 기관 자금을 동시에 잡겠다는 양동 작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냉정한 리스크 점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중도, 센트럴리제이션입니다. 2026년 2월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전체 USD1 공급량의 무려 87%를 바이낸스 한 곳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동성이 풍부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 특정 거래소에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바이낸스의 규제 이슈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USD1의 유동성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USD1은 탈중앙화된 화폐가 아닙니다. 철저히 중앙화된 주체가 통제하고 특정 파트너에게 의존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USDT1의 정체성 그 자체, 정치입니다. 정치적 브랜드는 강력한 무기지만 동시에 규제 당국의 집중 타겟이 되기 딱 좋은 명분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정부나 기관이 들어설 경우 이해상충 문제를 들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판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정치적 스캔들이 터지면 코인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사용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행사가 특정 지갑을 마음대로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이 정치적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이것이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시장에서 USD1의 위치를 정리해 봅시다. USDC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기관들의 선택이라면 USDT는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들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USD1은 바로 정치적 네트워크와 딜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도전자입니다. 신뢰도 측면에서는 USDC보다 낮고 유동성 깊이는 아직 USDT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폴리티파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며 팬덤과 기반 자금을 동시에 흡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일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자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턴트로서 저는 USD1을 공격형 현금, aggressive cash이라고 정의합니다. 현금은 원래 방어적인 자산이죠. 하지만 USD1은 다릅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WLFI 생태계 안에서 높은 이자 수익을, yield를 뽑아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USDC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APY, 수익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내외로 정치 테마에 노출해보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단,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행 가이드입니다. 첫째,
거래소 확인. 내가 쓰는 거래소에 UST1 페어가 있는지, 유동성은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둘째, 이자율 체크. 리스크를 감소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이자, 연 10% 이상을 주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뉴스 모니터링. 바이낸스 관련 소식이나 정치적 이슈는 UST1의 가격이 아니라 생존에 영향을 줍니다. 항상 귀를 열어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이자 농사 찍먹해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의 분석을 한 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USD1의 장점은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속도, 기관 친화적인 제로피 정책,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네트워크입니다. 반면 단점은 너무 높은 중앙화 집중도, 짧은 운영기간, 트랙 레코드 부족, 그리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세력을 사라. 주식시장의 격언이 코인 시장에서도 통할까요? USD1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거대한 실험입니다. 기관 지향, 폴리티파이, 중앙화 리스크, 딜 드리븐 성장, 이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